안녕하세요. 브로리폼 오수스입니다. 오늘은 휴일인데 고객님이 조금 들리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오수스 리폼의 창업에 관한 리폼의 영상을 지금 앞전에 3개 정도 올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관한 영상은 마무리로 하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올려볼까 싶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창업에 관한 9가지를 중요한 걸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전체 다는 말씀 못 드리니까 바지 피팅하고 바지 이론, 그 다음에 왜 바지를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은, 어제도 내 영상에 올린 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지는 하루를 따지면 8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 수선 리폼은 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지는 무조건 마스터하고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올린 자켓에 관한 피팅이랑 이론에 줄이는 이론에 관한 것은 그래도 비율도 따지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들어오는 비율이. 그러니까는 바지를 다음부터 전체 줄이는 허리까지 통 미리 줄이기 전체를 마스터하고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하셔야 되고, 자, 오늘은 어떤 걸 오수선 창업, 리폼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가게를 처음 꾸밀 때 중요한 점 4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 본 결과 고객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그 점, 내가 또 평소에 느꼈던 그 점, 그리고 여기서 배우고 계시는 분이 이제 지금은 올해를 이제 창업을 목표로 1월 3일이니까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늘상 이야기 드리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먼저 이야기 드려요. 첫째는 이 밖에 외부에 들어온 입구에 세칸 간판입니다. 이렇게 뭐 비닐 광고식으로 해놓든지 아니면은 이 A자형 간판, 세컨 간판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시키고 싶고, 조금 있다가 밖에 나가서 직접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탈의실도 조금 있다가 직접 영상을 보이면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대. 네 번째는 이 고객님들이 직접 오시는 피팅 테이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인체 바디. 우선 물론 뭐 기계부터 시작해가 중요한 것이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기계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고, 또 기계 배치도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잠깐 소개를 해보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에 이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점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하는 가게는 한 전체 26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치도 대로변이고 뒤에 또 이 건물이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이 수선 리폼 가게가 보통 4평, 작은 거는 4평부터 해서 뭐 20평, 10평, 15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 가게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고로 고객님들이 수십 년 동안 들리면서 불편한 점 아니면 좋은 점을 꼽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5가지더라도 꼭 좀 참고하시고,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꼭 내가 이 운영하면서 고객님들 이야기라든지 제가 생각했던 뭐 불편했던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수십 년 운영했으니까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맞다고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또 그걸 많이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4번째로 설명을 하고, 오수선 리폼 창업에 대한 관한 거는
좀 마무리할까 싶고, 아니 또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끝내고 다른 영상 올리면서 또 부족했고 아차 이걸 미처 말씀 못 드렸구나 싶으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점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물론 이 가게 매장을 보통 수선실에는 매장이라든가 작업실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4평에서부터 시작해서 7, 8평이 되는 거진 그리 되는데, 저는 이제 독특하게 여기 배우시는 분도 있고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장, 대로변, 좀 가게 평수가 넓은 걸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작업실하고 이 가게 이 피팅실 매장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게 제일 좋겠는데, 그래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는 최대한 예를 들어서 6, 7평이라도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반 정도는 작업실이라고 생각하고 반 정도는 손님들이 피팅을 하고 좀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자, 이 검정이 전체적인 이 매장 크기라 치면 여기 입구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 정도를 여기는 작업실로 하고, 여기는 뒤쪽은 작업실로 하고, 앞쪽은 소파라든가 준비를 해서 여기는 피팅 테이블도 놓고 해서 여기서 모든 걸 마무리하고 작업실은 뒤쪽으로,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의류 수선인 만큼 먼지, 이 특히 겨울에 오리털이라든가 다른 각종 의류가 섞여서 먼지가 많은데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묻으면. 그런데 작업실이든지 그 피팅 테이블이 같이 섞여 있고, 어떤 데는 또 이 협소하니까는 작업대에서 거기서 주문 받는 피팅 테이블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아닌 듯 싶고, 웬만하면은 구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이 전체가 옷가게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탈의실, 그리고 그 선반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옷을 완성하면은 찾아가시기 전에 뭐 테이블에 놔놓아도 되고 저렇게 행가에 걸어놓아도 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유의하시고, 이 고객님들이 까다로운 분들은 무슨 다른 의류에서 묻은 먼지 혹시 덜 털어내고 완성됐을 때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필히 좀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는 처음에 4, 5가지 이야기했는 거 한 번 더 이제 조목조목 직접 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가게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인데도 고객님들이 인터넷으로 찾아오시거나 길을 찾아오실 때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로변인데도 못 찾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골목에 들어가 있다 치면은 더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이시는 이 세칸 간판 저게 또 한 개 되어 있습니다. 2개인데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자꾸 못 찾으시고 전화가 어디쯤 됐냐 이래 근처에서 못 찾는 경우 많으니까는 반드시 이 보통 커피 체인점에 가면 배너 광고 크게 하듯이 그런 거를 골목 같으면 다른 입구에도 놔두고 또 가게 근처에도 또 세워놓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간판 문제를 항시 많이 느끼고 많이 지적받고 또 이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노란 간판도 또 한 개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판에 중요한 거는 몇 가지를 하고, 메인 간판은 특별히 좀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소파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여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행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옷가게를 했는 장소이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행가 설치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구조를 하셔도 되고 참고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수선 가격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거고, 또 저기 옆에 선불이라는 거 보이는데 선불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 그거를 선불로 다 받을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선불하시면은
면중에 뭐 찾아가신 것도 수월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인체바디입니다. 인체바디 이런 거. 이제 인체바디를 있어야지 된다고 이런 말씀드리면 그게 뭐 필요하나 할 수도 있는데, 옷을 항시 수선이나 리폼하고는 여기 인체바디 입혀보고 어떤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뭐 인체바디가 서너 개가 있습니다만은 한 개 정도, 이 정도 한 개 정도는 꼭 옆에 두고 작업대 옆에 두고 항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항시 작업이 끝나고 이럴 때 중간중간에 자켓 끝에는 소매가 어떻게 잘 달렸냐 이런 거, 그런 거 치수 같은 거 확인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탈의실입니다. 자,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래 12년 전에 옷가게를 했는 장소이기 때문에 탈의실도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의실을 굉장히 칭찬 많이 받고 있는 중에 한 가지가 탈의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2가지 돼 있고 2군데가 돼 있고 이러니까는 탈의실 상당히 이 고객님들이 좋아합니다.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거울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근데 여기도 거울입니다. 여기. 조명도 되어 있고 이러니까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기처럼 2군데는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샷이라 하면 비용도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이 탈의실에 대해서 잠시 조금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탈의실이 조그만 협소한 가게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아니면은 레일을 둥글게 해놔놓고 천으로 해놔놓고 조그맣게 해놔 코너 해놔놓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협소할수록 탈의실만큼은 정말로 깔끔하게 해놔야 됩니다. 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2군데 되어 있고 벽면에 거울까지 됐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저렇게는 안 하더라도 탈의실은 독립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입고 벗고 완성했을 때 착용했을 때 느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객님들 싫어하는 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분명히 탈의실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샤시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깨끗하게 독립적으로 가게 규모가 적든 크든 간에 그거는 내가 수없이 많이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탈의실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좀 깨끗이 해놓고. 자, 그 다음 부분은 이런 작업 테이블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협소한 가게에서는 작업대랑 테이블이랑 피팅 테이블이랑 같이 겸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거는 조금 큰 편인데 반 정도라도 고객님이 작업대하고 피팅실하고는 구분해가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먼지에, 의류 먼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고객님들. 다른 데서 작업하다가 한 작업대에서 한 피팅하는 피팅대 작업실이 같이 써버리면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물론 밴딩 테이프라든지 이 다른 그걸로 처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있으면 싫어하는 경우가 크다게 봤습니다. 그러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가게 규모라면은 여기가 입구라면은 이 정도 3분의 1 정도라도 이 부분에 피팅 테이블을 놓고, 그리고 소파든지 조그맣게 놓고 여기서 피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작업실을 뒤쪽으로, 여기가 입구 같은 뒤쪽으로 그렇게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까지도 느끼고 또 느끼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타르실. 타르실은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여기는 샤시로 2개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한 개라도 안쪽에는 이렇게 거울 되어 있으니까는 옷을 입고 보기도 좋습니다. 한 개라도 조금 깨끗하고 독립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팅 테이블, 그리고 인체바디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뭐 서너 개 있을 필요는 없겠죠. 한 개 정도만 항시 작업대 옆에 놔두고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설명을 하러 작업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작업실이랑 이 매장 개념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작업대입니다. 보통 이 작업대는 어떤 작업대냐면 세탁소에서 보통 작업하는 작업대입니다. 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미를 들면 소리가 납니다. 여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자, 보통 작업대도 이렇게 밑에 모터가 달리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일반 작업대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그냥 합판으로 되는 그냥 일반 작업대입니다. 이렇게도 많이 쓰시는데, 웬만하면은 저기 작업대 모터가 달린 이 작업대를 꼭 구입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터가 달려서 큰 호스가 달려서 밖으로 스팀을 뿜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도 여기에는 저는 안에 요 밑에를 보면은 모터가 요 정도가 달려 있는데, 저는 한 개 더 달았습니다. 스팀 김을 더 빨리 빼내도록 한 개를 일부러 모터를 사서 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한 개 더 달고, 모터가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작업대보다도 이렇게 모터가 달린 이 작업대 다림질이나 바지 다림질을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달려집니다. 조금 처음 하시는 분일수도 이 작업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필요한 게 없겠죠. 뭐 이런 이 쇠망이라는 이런 기구 다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4-5가지는 꼭 참고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수 같이 되어 있고 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소기입니다. 자,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소기입니다. 이게 작업대 밑으로 해서 청소기, 공업용 청소기 8만 얼마 줬는데 그게 있는데, 그거를 끝을 이 호수하고 이 스위치 선을 연결해서, 이것도 아시는 분한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객님들이 의류에 묻은 문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번, 2번 그런 걸 겪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완성 후에 행가에 걸어 놓을 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 문지를 다 제거하고 해놨는데도 어떤 사람 붙기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기 이렇게 한번 해서, 저는 이 청소기 말고도 공업용 청소기가 또 한 대 있고, 조그마한 청소기 또 한 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정으로 이 테이블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그 안에들은 쓰레기나 마지막 비울 때는 밑으로 빼서 비우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수십 년 써보니까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여기를 이제 청소할 때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되는 편인데, 그래도 여기서는 모피도 가끔씩 하고 하기 때문에 모피 이 퍼의 찌그러지도 잘 빨려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꼭 하시란 뜻이 아니고 제가 사용해보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개입니다. 이 만드는 구조는 청소기 제일 끝에다가 이 호스를 사고, 이 전기선만 있으면은 조금만 기계에 대해 아시는 분 쉬울 겁니다. 요게 스위치인데 요게 한 선을
잘라서 요 스위치를 양쪽으로 붙여서 뗐다 붙였다 하는 거고, 청소기는 밑에서 계속 온으로 해놔놓고 그렇게 작업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니까는 장기간으로 영업을 하신 분들은 이 청소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처럼,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로 거진 1년 동안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긴 한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른 업종도 똑같고, 특히 우리 옷수선 리폼에서도 당연히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타 업종보다는, 물론 수입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타 업종보다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 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배우시려 하는 분들도 많이 문의도 오고 상담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기서는 많은 분은 안 되고 한두 분 정도만 1년 코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아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많이 받아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이 수선 리폼을 창업에 염두에 두시, 지금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도 지금 창업을 곧 앞두고 집에서 마지막으로 준비 중이라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지역은 대구지만은 저기 며칠 전에 논산에서도 한번 좀 배우고 싶다는 분도 있었고 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오늘 옷수선 리폼의 창업에 대한 리폼의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리는 입구에 세컨 간판, 메인 간판 말고, 메인 간판은 잘 하시라고 보고 A자형 세컨 간판은 만약에 대로변에 아니고 약간 골목을 들어가 있으면 입구에도 하나 좀 준비해 놓으시고 안내를 하도록, 그리고 근처에 내놓으시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로 고객님들이 잘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대로변인데도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이 지금 보이는 이 뷰팅 테이블 조그맣게라도 분리해 놓으시고, 세 번째는 인체바디는 꼭 한 개 가지고 작업할 때 꼭 보시라는 이야기고, 네 번째는 이 타르시, 제가 꼽는다면은 앞에 세컨 간판하고 이 타르시를 꼭 꼽고 싶습니다. 타르시는 정말로 창업하신 분은 규모가 적은 매장이라도 조금 한 개라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갖고 신중하게 조금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고객님들이 오시면 진짜 점수를 많이 땁니다. 내 경험으로 봐서는. 현재도 그렇고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지만 우선 꼽아낸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은 입구에서 뒤쪽이 작업실로 사용하고 앞에는 피팅실로 하고, 요런 구조로. 그게 손님들이, 제가 이런 것도 손님을 오시면은 뭐 단골 10년씩 된 단골분도 많기 때문에 많이 이래 물어보고 많이 이래 그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요 옷수선 리폼 영상을 오늘로서 네 번째로 그 영상을 마무리하려니까는 자꾸만 중요한 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도 여기까지를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이야기가 무조건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엔지니어 기술자들도 기술이 천차만별이고, 물론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는 과정은 천차만별입니다. 배우는 과정. 그러니까는 그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 내 이야기가 다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경험하고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객님들과 부딪히면서 듣고 내가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점을 오늘 서너 가지 이야기해 드렸고, 타르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을 분명히 좀 참고를 잘 하시고 창업에 임하시고, 또 창업하신 분들은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 도움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조금 참고하시고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뭐 별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시간을 너무 오래 지연해서 자꾸 같은 말 반복하고 같은 말 반복한 것 같은데 그래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년 오늘 1월 3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월요일이 시작되네요. 지금 이 오수선 리폼 창업에 관한 영상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오수선에 관한 리폼, 오수선에 관한 영상을 본격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2번씩은 꼭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1년이 넘었는데 한 영상을 362서너 개를 올렸는데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냥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도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은 가게 홍보용으로 작년에 사실은 3년 전에 시작했는데 바쁘고 엄두가 안 나서 몇 개 올리고 치웠다가 다시 1년 전부터 했는데 그리고부터 올리는 게 360개 정도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볼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이 일반인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뭐 민구 코드는 수원에서 택배를 보내시고 지방에서 가지고 오시고 울산도 오시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홍보용으로 저는 올렸는데 홍보는 무척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 댓글에 보면은 외국 캐나다나 뭐 호주 미국에서도 잘 보고 있다는 이 글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계에서는 현장과 직접 이 피부를 느낀 점을 분명히 정확하게 좀 최대한 상세하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2021년도 신년이 시작했으니까는 모두 다 이 영상을 보시고 힘차게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